꽃들에게 희망을 톨리나 포울러스 작품 한 컷에 하고 계십니다. 옹기니는 박용철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이번에는 훨씬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기둥 밖에서 휴식을 취했던 그는 더 크게 자랐고 힘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꼭대기에 오르기로 단단히 작정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와 눈이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랑 애벌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느끼지 않으려고 했고 마음을 다그쳐 먹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줄무늬가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이라고만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오르고 있는 애벌레들 사이에서조차 그는 유별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애벌레들에게 심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성공을 못했다고 나를 원망하진 마라. 이 생활은 험난한 거야.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해. 다른 애벌레들이 불평이라도 하면 줄무늬는 그렇게 말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의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줄무늬는 이제까지 잘 견뎌왔지만 마침내 꼭대기에서 빛이 스며나올 지점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곳까지 기어오르는 세월 동안 익힌 온갖 기술로 자기 위치를 지킬 따름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움직여도 무시무시한 동료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에는 대화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외부의 접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는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애벌레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놈들을 해치지 않고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겠는데. 곧이어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몇 마리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졌습니다. 위로부터 빛은 더욱 밝게 비춰지고 짓누르던 힘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기둥에서 떨어졌던 세 마리의 애벌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애벌레 기둥에서 반드시 벌어지고 마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좌절감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위로 오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있을 때 그는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벌레의 대꾸가 들려왔습니다. 쉿,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듣겠어. 우리들이 그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다고. 이곳이 바로 그곳이지. 줄무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토록 꼭대기에 오르기를 갈망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니. 그곳은 아래에서 볼 때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저것을 봐. 다른 애벌레 기둥들을 말이야.
또 저기도 사방에 있잖아. 줄무늬는 실망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오른 기둥이 수천 기둥 중의 하나라니. 한숨을 쉬며 그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아무것도 아닌 곳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다니. 뭔가 정말 잘못되었어. 하지만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너랑 애벌레와 함께 보낸 생활이 아주 옛일처럼 아득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너랑 애벌레야. 그녀의 모습이 그의 온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너는 뭔가 알고 있었지. 그렇지. 기다림이 용기라는 것을. 그녀의 말이 옳았는지도 몰라. 그녀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려가야겠어. 우스꽝스럽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그런데 줄무늬가 끼어 있던 줄을 뒤흔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 통로를 찾아 서로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밀면 밀수록 꼭대기층은 더욱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애벌레가 숨이 넘어갈 듯 말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꼭대기에 갈 수 없어. 우리가 일제히 세차게 밀어보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들이 우리들을 언제까지나 이 밑에 잡아둘 순 없어.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함성과 함께 어떤 떠들썩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줄무늬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자리로 밀어대며 기어갔습니다. 찬란한 노랑달개의 한 마리 생명체가 자유로이 그 기둥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기어오르지도 않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걸까? 줄무늬 애벌레가 머리를 내밀자 그 날개 달린 생명체가 그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두 팔을 벌려 그를 움켜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줄무늬는 기둥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빛나는 생명체는 그가 갈 수 있도록 놓아주고는 슬픈 듯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줄무늬가 애벌레 기둥을 처음 본 이후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비들만이 오지. 이것이 나비란 말인가? 그러면 나머지 말은 무슨 뜻일까? 꼭대기를 그들은 볼 수. 참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나비일 거라고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노랑 애벌레의 눈과도 흡사했습니다. 혹시 그녀일까?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가슴속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차차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둥을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았고 어디론가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해지자 가슴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명체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줄무늬는 그 눈 속에 무한한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랑을 받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를 쳐다보지 않으려던 지난 날들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그를 미친 사람 쳐다보듯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도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눈이 각기 다르면서도 모두 아름다운 것에 감탄했고 그전에는 그 아름다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는 애벌레 하나하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단다. 대부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애벌레는 그건 여우의 심포도 같은 얘기야. 장담하지만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애벌레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는 기어오르는 것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우리도 별 도리가 없잖아. 줄무늬의 대답에 그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줄무늬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는 자신의 말 속에서 꼭대기에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해석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는 자기 안에 나비가 있을 수 있다는 기쁨에 쌓여 모든 애벌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전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던 걸음을 멈춰서서 말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소식은 받아들이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믿기에는 너무도 벅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실이 아니면 그 기둥을 밝혔던 희망의 빛이 흐릿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지독하게 멀었습니다. 나비에 대한 꿈도 희미해졌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덜컥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 애벌레 기둥이 엄청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없이 맹목적으로 밀어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나비가 되려는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헛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애벌레가 빈정거렸습니다. 왜? 넌 그따위 일을 그리 쉽게 믿는 거지? 우리의 삶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거라고. 우리들의 모습을 봐.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애벌레소의 삶을 누리는 거야. 어쩌면 그가 오를지도 몰라. 줄무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 나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므로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마음먹어 버린 걸까? 그는 아픈 가슴을 안고 그가 이렇게 속삭여줄 눈길을 찾으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난 나비를 보았어요. 분명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그가 탕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친 몸을 입고 줄무늬는 지난날 노랑 애벌레와 함께 뒹굴며 지냈던 그리운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없었지만 그는 너무도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노랑 생명체가 빛나는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생명체가 놀랍게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더듬이로 그를 쓰다듬어 주었고 더욱이 그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그의 말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침 그에게 따라오라는 듯 그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찢겨진 자루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로 왔습니다. 그 생명체는 그중 하나에 머리를 디밀고는 그 다음에 꼬리를 밀어 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로 날아와 그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더듬이가 떨리는 것을 보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녀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어두워지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포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는 동안 나비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 아니 시작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울러스 작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산직입니다.